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산돌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버섯의 번식 전략 중 균사의 확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의 일생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자균의 경우인데요. 주름살에서 포자를 형성합니다. 버섯은 특이하게 하나의 세포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핵이 존재합니다. 동식물의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핵이 존재합니다. 그러던 것이 담자기 속에서 두 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핵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네 개의 핵을 형성하고 이것이 바로 담자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형성된 담자포자는 외부로 방출돼서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극성이 다른 네 개의 포자가 발화를 되는 것이죠. 발화된 포자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차 균사 증식이라고 합니다. 이 증식된 1차 균사는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1차 균사와 결합하여 이와 같이 2차 균사를 이루게 됩니다. 2차 균사도 계속하여 증식하게 되며 이때 분열된 핵은 꺽쇠를 통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2차 증사는 계속 증식해서 균사체를 형성하고 원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원기에서 이와 같이 자실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담자균의 일생입니다. 포자의 핵상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이라고 하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XY 염색체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핵이 존재합니다. 그 핵에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복상, 염색체 2세트가 들어있다 해서 기호로는 EN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자, 낭자가 되면은 하나의 염색체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단상 N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포자의 핵상은 쉽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물의 경우에 정자, 난자가 합쳐서 수정이 되면은 복상이 됩니다. EN, 수정란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종자가 됩니다. 종자는 EN입니다. 복상입니다. 이 복상은 식물 발화에서 식물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식물체는 암술 수술 속에서 단상 N으로 됩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다시 합쳐서 수정하게 돼서 복상 2N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물의 일반적인 행태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버섯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특이한 핵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은 단상에서 버섯이 균사 1차 균사를 형성해서 그것이 다른 극성을 가진 버섯과 융합하여 2차 균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의 세포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핵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상이지만 NN 별도의 핵이 존재하는 것이죠. 버섯의 자실체 역시 균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상입니다. 하나의 세포에 두 개의 핵이 존재하는 것이죠. M 플러스 N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실체의 담자기 안에서는 융합해서 하나의 핵이 됩니다. 이때 복상이 됩니다.
2n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수 분열해서 단상으로 되면서 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포자는 n입니다. 이 단상인 포자가 발화해서 1차 균사, 1차 균사는 n 상태에서 증식하고 이것이 2차 균사가 되면서 단상이지만 두 개의 핵이 존재하는 n 플러스 n이 됩니다. 이것이 버섯의 핵상이고 일반적인 동식물과 다른 핵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고 있는 버섯은 버섯이라는 큰 틀에서 자실체에 속합니다. 실제로 버섯의 본체는 땅 밑에 이와 같이 균사가 있습니다. 균사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에 해당하고 자실체, 우리가 보고 있는 버섯은 식물의 꽃이나 열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사가 모든 생명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버섯의 성장과 확장, 영양분의 분해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균사는 표면에서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러한 효소로 복잡한 고분자 문해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로 만듭니다. 저분자로 만든 영양소는 균사체의 표면에서 직접 흡수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균사체의 표면에서 흡수도 해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균사의 직경은 수마이크론에서 수십 마이크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균사가 땅속의 수목의 뿌리와 균균을 형성해서 수목에게는 물이나 무기질을 공급하고 수목으로부터 양분을 얻는 그러한 생활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목재나 낙엽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가서 생활하는 방식은 부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세한 것은 위에 공생균, 부생균의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균사는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균사가 끈과 같은 모양으로 뿌리같이 증식을 하는데요. 이 뿌리 같은 것을 균사속 또는 근상균사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뿌리같이 생긴 것, 이것을 근상균사속이라고 합니다. 약한 균사가 뿌리같이 두꺼워져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이 근상균사속은 벽이 두껍기 때문에 악조건 하에서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할은 자신의 세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나 나무 속에서 영양분이 있는 곳을 탐색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영양분이 있는 곳을 찾게 되면 균사를 키워내서 분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균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사가 견고하게 결합해서 형성되어 있는 딱딱한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균사 덩어리입니다. 균핵 또한 벽이 두꺼워져 물리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생육 조건이 좋을 때 균핵을 만들어 환경이 나빠지거나 건조하거나 저온이나 고온 또는 먹이가 없을 때 등 악조건에서는 균핵 상태를 유지하여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악조건을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균핵에서 균사를 만들어 자실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균핵은 악조건에서 살아남는 버섯의 지혜입니다. 산이나 들에 가보면 가끔 같은 종류의 버섯이 원형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균륜이라 합니다. 유럽에서는 페어리링이라고 하는데 요정들이 밤새 원을 그리며 춤을 춘 흔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포자가 성장할 때 균사는 방사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버섯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섯이 발생한 주변에는 토양 중에 균사가 풍부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질소인, 미네랄 등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료처럼 작용을 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리링 근처에는 식물이 파랗게 자라게 되고요. 균륜의 내척에는 균사양이 적고 영양분도 부족해서 식물의 성장이 빈약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도 녹색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원이나 목장 또는 하천부의 초지 등에서 버섯이 보이지 않아도 녹색의 고리가 발생해 있으면 그 밑에 버섯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름버섯 등, 깔때기버섯 등 또는 많은 균균들이 등 65종 이상의 균륜을 형성한다고요. 균균의 경우에는 공산한 상대나무의 주변에 원을 그리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생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대다수는 고래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 최대 생물은 버섯입니다. 미국 동부 오레곤주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자뽕나무 버섯이라는 것이 세계 최대 생물입니다. 넓이는 8.9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고요. 여도 면적이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605톤, 수명이 한 2400년 정도 되는데요. 오레곤주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 균사체가 한없이 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버섯의 번식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